동규, 민철이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냈어? 네, 잘 지냈습니다. 많이 요즘에는 힘들어요. 하루하루가 힘드네. 네, 많이 힘든 어떻게 하루입니다.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? 아,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지 또. 네. 아, 오늘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첫 번째 주제인 그 학교 안 대안교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, 혹시 동규는 학교에서 대안교실 운영해 봤어? 난 2015년에 학생부에 근무하면서 한번 운영했고, 2018년에 이제 학교 옮겨서 또 중학교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, 2019년에도 대안교실 참여교사로 해서, 2018년에는 뭐 부끄럽지만 생각해보니까 도에서 우수학교로 선발돼가지고 오, 교육자료로 나가고 그랬었네. 지금 잊고 있었어. 노하우가 대단하네. 있으시구나. 민철이는? 저는 대안교실을 실제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고요. 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안교실 운영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뭐 좀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은 적은 있어요.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운영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담쌤께서 운영을 하셨고 제가 직접 음, 거기에 뭐 관여하거나 프로그램을 맡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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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올해 학생부제 2년 차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생각은 해왔지만 이제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 올해가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아마 대폭적인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또 이걸 또 온라인으로 한번 시도해봐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네. 아, 온라인 대안교실. 오, 혁신이다, 음. 혁신이네요. 근데 뭐 사실 뭐 온라인 대안교실 대학교시 신선한데 진짜? 네. 신선하긴 한데 포커스는 좀 아닌 것 같아. 대학교시. 사실 뭐 애들이 애들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어가지고 걱정도 되고 음, 그 기존에 학교에서 좀 힘들어했던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교사로서든 아니면 담임 교사로서 좀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게 사실은 그 학교란 곳이 어떤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그럼 뭐 어떤 음, 모든 학생들에 대한 배움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, 음,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소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.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수업 상황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그 친구들이 약간은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그 교실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조금은 수업 방해도 덜 받고 선생님들 간에 불필요한 그런 갈등 상황도 많이 없어지고 음, 그런 것 같아. 솔직히 대안교실은 학생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선생님들도 간절히 바라는 게 사실이잖아. 그러니까 어떨 음, 때는 음, 그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생 입장에서도 뭐 수업에서 정말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는데 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잘 모르면 특별히 관심도 안 주고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에서 이제 방해 아닌 방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실 때가 많아서 대안교실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 반기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도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에 지속적으로 빠지게 되잖아. 그렇지. 그러면 각 학급별로 과목이 다 틀리단 말이지. 시간표가 다르지. 학생 입장에서는. 그러면 이제 그렇지. 수행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많이 생길 거야. 그래서 일단 정기고사 기간 전으로 학기 단위로 하더라도 그 17주면 17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정기고사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서 그 학기제로 가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기고사 기간에 가까워지면 수행평가가 이제 몰아치기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 와서
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 대안교실이 흐름이 끊기면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아까 민철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실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갑자기 흥미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.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거 하면 막 몰아치기 할 때 그때 제대로 배우게 교육 과정을 잘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일단은 그 만약에 시작이 됐다면 4월 달부터 아마 시작을 할 예정이었거든. 그러니까 3월 한 달은 좀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참가 학생도 이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4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방금 동규가 얘기한 대로 나도 이제 교육과정 대학교식 교육과정을 짤 때 그 정기고사 2주 전에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대안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애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고 또 수행평가도 참여하고 그 평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마련해 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꼭 이 대안교실로만 채우다 보면 오히려 더 애들이 그 체험이 전부인 줄 알고 또 학습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있을 텐데 그걸 또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것도 이 대안교실을 운영하는데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그 대안교실에 참여하러 나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그 봤을 때 애들이 대안교실에 참여하러 가는데 엄청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가더라고요.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이제 수업에 빠지는 걸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근데 얘들이 학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이 수업에도 원래 학교 수업에도 잘 참여하도록 이끄는 게 대안 수업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학교 외부에 있는 활동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수업을 빠지려고 하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겨서 네, 저는 그게 좀 불안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고민, 즐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또 좋아하는 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보다 선생님과 그 대안교실에 들어온 학생들의 레포, 그러니까 좀 정말 인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.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의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뭐 강사님들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수업을 듣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렇게 일회성 강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노는 그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시간으로밖에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대안교실은 난 기본적으로 느껴야 될 게 정말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사제지간에 이어지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일과 시간 중이든지 일과 시간 밖의 시간이든지 만들려는 그런 고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네. A라는 선생님하고 그 한 학생 서너 명이 관계가 되게 안 좋아.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되게 안 들어. 그러면 대안교실 담당 선생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도 같이 모셔놓고 같이 과자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쌤이 좀 뭘 더 챙겨주면 너희가 또 기분이 뭐 좀 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겠냐.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안교실일 수가 있을 것 같아. 어차피 무기력하고 지금 뭐 학교 생활에 거의 관심 없는데 니네 이제 수학이 싫으니까 목공 같은 거 배워볼래? 글쎄 뭐 재밌을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. 그렇지. 사실 그 프로그램에 너무 또 매몰돼서는 또 안 될 것 같아. 이게 제일 궁극적인 거는 선생님과 아이들하고 관계니까 그게 먼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, 그렇지.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많아.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장, 교감 선생님이 그런 것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. 이렇게 좀 흔쾌히 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, 뭐 되게 선생님들 간에 또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그런 친화적인 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도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올해 좀 용기 내서 나도 그 대안교실을 운영해보고자 했던 거고. 요즘 들어서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들께서 생활교육에 좀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저희 학교의 예를 들면은 또 그렇긴 하지만 저희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리적으로 좀 곤란이나 우울증 같은 걸 겪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감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얘랑 상담 스케줄을 잡고 아침에 등교할 때
또 뭐 수업 중간중간에 불러가지고 상담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뭐 간식도 한 번씩 챙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생활교육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인태기 형께서 운영하시는 그 대안교실에도 교장선생님께서 그리고 교감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면은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란 곳에 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좀 사랑을 주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누적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좀 변화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다른 선생님들,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졌던 선생님들도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더니 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네라는 것도 다른 선생님들도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 대안교실인 것 같기도 해. 그러게요. 애들도 이게 뭐 자존감을 우리가 키우고 하려면 대안교실에서 이렇게 자존감이 좀 올라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. 자존감이 별거 아닌 게 아까 그 교감 선생님이 뭐 간식도 챙겨주신다고 하고 그랬잖아. 그 자존감이 뭐야? 그 나를 알아주는 거잖아. 그치? 학교 올 때, 너 학교 왔니?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, 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듣는 대로,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, 뭔가 아이 컨택트가 있어야 되는데,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진도나 여러 가지 상황상 하다 보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고, 또, 요런 마인드에 잘 이렇게, 공감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도 현장에 있는 게 사실이고, 거기서 나오는 상처들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정말 눈 마주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. 그게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부모 교육이 뭐야? 그냥 부모가 아이 잘 케어하면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고 뭔가 대화의 시간이 길잖아. 그러면 애들 좋아지는 거 아니야? 대안교실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.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또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모든 학교가 다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. 뭐 누가 이렇게 선뜻 나서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좀 희생 아닌 희생을 좀 가지면서 시작을 해야지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.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그동안에 선생님들도 또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동규가 얘기했던 대로 사실 뭐 수업 실수에 이제 교육과정 내에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들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시간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들의 학습권, 뭐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시간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작년 말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담당하는 부장과 그다음에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수업 실수를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. 정상적인 그 수업 실수대로 교직원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나는 그 교과 플러스 그다음에 요 대안교실 프로그램 시간만큼을 정상적인 수업 실수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됐고 이거는 뭐 이 학교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수업 실수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그렇게 모아진 데에서는 선생님들도 좀 이 대안교실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좀 아닌 협조를 또 이렇게 제공해주지 않으셨나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. 잘 됐다. 뭔가 좀 이제 좀 뭔가 대안교실이 이제 막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. 여러 시행착오 끝에 초창기에는 막 대안교실 하라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막 뭐 큰 커피 머신 같은 것도 사고 아니면 뭐 어디 텃밭에다가 진짜 그 멋있게 그냥 정 가꾸기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때로는 이게 교사의 취미인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대안교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대안교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나는 선생님들 설득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. 그래서
결과적으로 인태기는 선생님들 설득을 위해서 어떤 전략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. 그래도 뭐 2년, 이 학교 온 지 2년째인데, 그 작년, 3년째구나. 올해가 3년 차니까. 3년째인데, 2년 동안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고, 뭐 왔다 갔다 하고, 하는 과정에서, 수업 외적으로, 그러니까 업무 외적으로 좀 그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뭐 상조회장을 통해서, 상조회장도 했고, 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좀 도와드리고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선생님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노력들이 그래도 이 대안교실이라는 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래도 화이팅 선생님이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, 근데 이거 뭐 어디까지나 이제 이 대안교실이라는 거를 우리 학교에서 좀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.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뭐 이 대안교실에 대한 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위한 또 선생님들의 어떤 협조 시스템을 내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은 하지만 뭐 올해 바로 이게 생길 것 같지는 않고, 그래서 막 1년, 2년 혹시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관계적인 걸로는 이거는 뭐 사람 바뀌면 또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, 그래서 정착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, 또 우리 학교에서. 대안교실 결심한 것도 2015년에 만났던 학생부장님 때문에 대안교실에 관심이 생겼고, 내가 실제로 운영할 때도 뭐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. 근데 그때 그 부장님의 모습이 정말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았어. 나는 아이들 그래도 뭐 말로 설득하고 좋은 말로 하고 하는 게 더 내 스타일은 더 맞았는데, 그분은 별로 좋은 말도 하지 않았고, 정말 좀 못된 애들은 정말 애들 진짜 정말 힘들게 하셨어. 근데 애들이 그 선생님을 하나도 안 미워하는 거야. 왜냐면 그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뭔 일이 생기면 8시, 10시까지 집에 안 가. 그리고 애들하고 끝까지 얘기하고 끝까지 혼내고 청소 끝까지 시키고 뭐 부모님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, 거기서 애들이 변하더라고. 그래서 정말 대안교실 그냥 어떤 수업 시간을 대체하는 거 뭐 다 좋은데, 그런 거 말고 한 사람이 진짜 미치면 그걸 보고서 그 해에는 못할 거야, 어떤 선생님도. 근데 그걸 보고서 기억하고 있다가 나도 언젠가 할 수 있게 되면 하게 되더라고. 그게 교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때가 있는 것 같아. 인태기에게 올해가 그때라면 진짜 한번 불태워봤으면 좋겠어.